안녕하세요. 연변생각 연추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하도급법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릴까 해요. 하도급법은 사실 여러분들 알기만 하면 굉장히 도움받을 수 있는 좋은 법이거든요. 하도급은 아시죠? 원청, 하청이 있고 하청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약관계에서 불공정을 당하시게 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법이 하도급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이 법으로 도움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좀 이 법에 대해서 좀 몇 주 동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모두가 혹하실 만큼 굉장히 좋은 법입니다. 첫 번째는 원청이 하청에게 계약서나 서면으로 모든 내용, 계약 내용, 거래 내용을 서면을 지급할 의무를 둡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서면의 내용을 구두로 불공정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뭐 대금 지급도 원래 원사업자가 또 있잖아요. 원사업자로부터 받으면 며칠 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든지, 또 중간에 내가 지정하는 업자로부터 물품을 꼭 구매해서 하게 한다든지, 이런 설계 변경을 중도에 하는 것을 금지한다든지 굉장히 서면으로 모든 것을 명시해서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청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담긴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이 많이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오늘 항상 그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상담 오신 말도 이거 불공정한데 이거 어떻게 다투죠?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하도급법을 권해드리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하도급법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도급법에 조문이 밑에 쭉 있고,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지 규정이 있고, 이걸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주기도 하고, 그 원청 사업자한테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고, 공정위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법인데,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하도급 거래의 정의를 나눠가지고 제조, 수리, 그리고 용역, 위탁, 이 하도급하는 거래의 내용, 그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그 계약의 내용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각각을 다 정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하고, 또 사업 범위, 원청의 사업 범위를 몇십억 원 매출 이상, 연매출 몇십억 원 이상 각각의 거래 형태에 비추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나서 이 내용을 꼼꼼히 따져 들어가다 보면 이 적용 제외 규정에 걸려서 하도급법이 적용 안 되는 경우가 상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만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또 작은 사업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그런 분들께 막 화내면서 아니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디 가서 도움받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돌려서 민사로 청구를 하든지, 근데 민사 청구하면 불공정에 대해서는 도움 못 받으실 수 있거든요.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에는 거래상의 불공정 자체는 도움받기 어렵고, 계약상 불이행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민사이기 때문에 불공정은 좀 해결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도급이 적용 제외 대상을 축소한 것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국가기관이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을 우리가 사적 잔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물건을 살 때 그거를 너 비싸게 산다, 너 싸게 사라, 싸게 팔아라 이렇게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국가에서 해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 가불관계가 너무 심한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개입해서 너 이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얘가 피해를 보잖아 라고 하는 약간 이제 직접 개입을 해서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게 공정위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 그거는 예외적으로 들어가야 시장 경제 체제를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에서 공정위는 매우 조심스럽게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좀 고려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공정위 내부에서도 또 외부에서도 이 하도급법이 확장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계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시장 경제 체제 자체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정말 이제 소규모 사업자님들을 많이 접하는 변호사로서도 느끼는 게, 그럼 정말 우리나라 하청 시장에서 불공정이 많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고민은 사실 있는 것이 사실이고, 사업자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같이 고민해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도 항상 함께 말씀드린다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에 관한 법률이라고 뭐랑 약간 비슷한데 중소기업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법이 있고 거기서는 좀 이런 하도급의 정의 규정을 조금 완화해가지고 도움을 드리고는 있긴 한데 구조는 거의 동일한데 조사가 아주 원활하게 막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있고 실제로 이런 불공정에 대해서 약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도움을 받으시려면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고 저한테 오셔서 상담하시고 어떤 도움 받으실 수 있는지 안내 받으시고 조정으로 실제적으로 합의를 하시던지 이런 방법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도급 거래에서 적용 제외되는 대상에 대해서도 저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하도급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불공정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직접 법 적용을 받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는 안타까운 단점이 있고, 그것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에 의해서 조금 도움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자유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부분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네, 모두가 공정해지는 세상을 위해서는요, 사실 우리 모두가 약간 공정함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내가 받는 불공정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찾아보시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까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 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